스트링랜드는 주위 환경에 무관심한 사람이라 남의 화실에 살면서도 무엇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예술적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써 꾸며놓은 화실로 스트로브가 생각하는 예술가에게 알맞은 환경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놓은 비단이 드리워져 있고 피아노에는 좀 색이 바랜 아름다운 비단 덮개를 씌워 놓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밀로의 비너스, 또 다른 구석에는 메디치의 비너스 모조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델프식으로 구운 도개가 놓인 이탈리아제 장식장이며 입체적으로 조각한 공예품 따위가 여기저기 가득했습니다. 또 훌륭한 금태 액자에 넣은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센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트로보가 로마에 있을 때 모사한 것입니다. 그 밖에 스트로보 자신의 그림도 여러 점 있었는데 장식적 효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듯 훌륭한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스트로보는 항상 자기 취미를 자랑했고 어떤 경우에도 화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지금도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루이 15세 시대의 테이블 위치를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문득 벽에 세워놓은 캔버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늘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곳에 두었을까 하고 그는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캔버스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나체화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스트링랜드의 그림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쑥 화가 치밀어 캔버스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곳에 내버려 두다니 어쩔 작정인가. 그런데 그 순간 그림은 화면이 아래를 향한 채 마루 위로 엎어져 버렸습니다. 비록 누구의 것이건 그는 먼지 속에 그림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캔버스를 집어 올렸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 그는 그림을 이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섰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혀왔습니다. 한 여자가 소파에 누워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쪽 팔은 베개 삼아 머리를 받치고 다른 팔은 몸 위로 뻗고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곧게 뻗은 고전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내 블랑시였습니다. 슬픔과 질투와 분노가 왈칵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위협이라도 하듯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휘둘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질렀습니다. 그럴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연장이라도 없나 눈이 뒤집힌 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발기발기 찢어버리자. 이런 것은 단 1분도 더 놔둘 수 없다. 그런데 아무 도구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림 도구를 들추어 보았으나 웬일인지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광란의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가까스로 큰 그림 주걱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환성을 지르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검이라도 뽑아든 것처럼 그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스트로보는 그 일이 있었을 때와 다름없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둘이 마주 앉아있는 식탁 위에 칼을 움켜쥐고 마구 휘둘러 댔습니다.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처럼 팔을 치켜들었다가 갑자기 손바닥을 펴고 칼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경련을 일으킨 듯한 웃음을 띠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도 몰라. 당장에 그 그림 한가운데를 꽉 찢어버리려고 했어. 힘껏 내리치려는 순간 그때 나는 그 그림은 걸작이었어.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 무서워진 거야. 스트로브는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동그랗고 푸른 눈이 튀어나올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대한 그림이었네. 나는 경외감에 사로잡혔어. 자칫 끔찍한 죄를 저지를 뻔했던 거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조금 움직이는 순간 아까 그 주걱에 발이 걸리자 가슴이 서늘해지더군. 스트로브를 사로잡았던 감동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감동이었습니다. 전혀 가치가 다른 세계로 갑자기 옮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온 이방인처럼 나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스트로브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양이었으나 그의 말이 뒤죽박죽이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내가 눈치껏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지금까지 자기를 묶어놓았던 굴레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힘을 지닌 새로운 영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주 풍부하고 기묘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림의 대담한 단순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는 놀랄만한 무엇인가를 담은 정열적인 관능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이상한 단단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어떤 영적인 것,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새로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상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영원한 별빛만이 밝혀주는 어두컴컴한 텅 빈 공간을 벌거벗은 영혼이 새로운 신비를 찾아 두려운 모험의 길을 밟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수사적이라면 그것은 당사자인 스트로브 말이 수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동을 느낄 때면 자연과 자기 자신을 소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스트로브는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감정을 설명해 보려고 했으나 평범한 말로는 아무래도 잘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말로 나타내려는 신비주의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그가 나에게 분명히 해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무신경하고 경솔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으로 내뱉은 말은 힘을 잃고 맙니다.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을 하찮은 무수한 사건과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옷이나 개, 설교 같은 것에 무턱대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막상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생각을 꾸미려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수성을 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경험하는 영감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처럼 사람은 이 말의 힘을 스스로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트로브는 비록 어찌할 수 없는 어릿 광대이긴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영혼에 못지않을 만큼 진실하게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신자에게 있어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눈앞에서 보자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트링랜드를 만나서 네덜란드로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스트로브의 얼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둘 다 플랑슈를 사랑했으니까 어머니한테 가도 그 사람이 지낼 만한 공간에 있을 테니까. 게다가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네. 그 사람은 그들로부터 유익한 것을 배우게 될지도 몰라. 나를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블랑슈를 그린 그 그림을 나에게 주더군. 어째서 스트링랜드가 그런 짓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으므로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새 출발을 하면 과거를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게 생각되는 슬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고 마침내 자비로운 망각이 그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젊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모든 불행을 일종의 기쁨이 깃든 슬픔으로 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사는 네덜란드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열심히 그려댈 서툰 그림들도 많은 수에 이르려니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나는 암스테르담으로 떠나는 스트로브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세계문학 전집 달과 육펜스 일부 낭독해 보았습니다.